자, 오늘도 구독자님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먼저 보면 이 뭐 석축이 경계를 침범해서 축조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 뭐 질문인데요. 이렇게 요 사안에서는 이제 세 필지가 있습니다. 문제된 세 필지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높은 부분이고 이쪽이 낮은 부분이라고 해볼게요. 질문자님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이쪽에는 이미 이제 집이 있고요. 집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집을 지었다 이거죠. 집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높고 낮고 이러니까 평탄화하면서 당연히 번면이 생기죠. 본강의 참조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번면이 생겨야 이 평탄면을 얻을 수가 있죠. 경사가진 데서는. 그래서 요 번면, 인위적으로 생긴 이 절토 또는 성토에 의해서 생긴 이 가파른 면, 이거를 당연히 이걸 뭔가를 안 막아주면 흘러내리겠죠. 도사가. 그래서 못 쓴다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옹벽 공사를 해줘야 된다. 옹벽, 석축 뭐든 간에 이분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여기다가 보강토 블록을 쌓았다. 보강토 블록으로 옹벽을 이제 쌓은 거죠. 그 공사를 다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주택이 건축되고 이제 지목이 이제 대지로 변경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지목 변경 측량을 하는데 실제 경계가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침범해서 빨간색 경계를 침범해서 보강토 블록이 지금 쌓아진 거죠. 그죠? 이분이 쌓은 거죠. 질문자님께서. 그러니까 이쪽 주인이 이제 철거하고 새로 쌓아달라 뭐 이런 입장이신가 봐요. 그런 제안을 하셨나 봐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판례 소개해 드리면서 그에 관한 이제 법리들은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이 석축은 이 땅에 부합된다 그랬죠. 이 땅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거다 그거. 네 거다. 이걸 뭐 철거하고 말고 자시고 그건 네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근데 그 판례의 사안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 판례에서는 이제 소유자가 다 변경돼 버렸죠. 둘 다.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팔고 가고 없고 그 뒤에 이제 그 특정 승계인들이 다 들어와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지금 당사자들이 다 있죠. 이분은 직접 쌓으신 그 질문자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가 있겠죠. 이분한테 질문자님한테. 근데 이 부분을 뭐 철거하고 뭐 어떠고 그런 부분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잘 협의를 하시라.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서로 윈윈이죠. 지금 기왕 쌓아진 거 이거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게 다시 쌓는다. 그 비용을 차라리 서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질문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잘라서 좀 사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이제 측량사무소에 문의해봤더니 이게 그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하로는 토지 분할을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뭔지는 몰라도 그에 미달돼서 그 기준에 미달돼서 어렵다. 이것만 잘라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파실 의사가 있다면 이 부분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은 이 침범한 부분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요거와 합의라는 조건으로 요거를 잘라서 요 토지를 분필을 한다. 분필. 그렇게 하면 저기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뭐 해주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뭐 못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못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이 만약에 이 부분 사용을 굳이 이게 활용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도 경계가 그렇게 된 거는 문제가 없다.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근데 다만 이제 어떤 행정적인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이 분필이 안 돼서 매입이 요 부분만은 매입이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은 이미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죠. 지상권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은 요 권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보전을 받고 이렇게 무한으로 하면 되죠. 기한 무한. 몇 년 정하지 말고 그냥 무한으로 하면 되죠. 매매 대금 상당액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서로 묵인하에 그냥 사용하고 매매 대금 상당액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다시 그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려면은 항상 물권인 지상권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문제가 뒷집하고도 걸려 있다는 거죠. 실제 경계가 여기인데 여기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 옹벽이 여기 있다. 콘크리트. 있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 침범했는데 여기보다 규모가 커요. 그럼 이 사람은 뒷집에도 당연히 같은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같은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네 거다. 콘크리트 옹벽 그건 네 거다. 토지에 부합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콘크리트 옹벽 친 게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은 있겠죠. 손해배상 뭐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가봐야 이거 뭐 서로 크게 될 거 좀 불투명해요. 이게 뭐 어떻게 또 이 부분 옹벽하고 이 부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곤란하게 됐기 때문에 이 땅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높은 땅이잖아요. 여기가 낮고 지금 여기가 옹벽이니까.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뭐 별로 득될 게 없어 보이고요.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땅 사용을 내가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 땅이 뭐 좁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면적 자체가 좁은 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굳이 이 땅을 뭐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관계와 사실 현황을 맞춰서 이 부분을 팔아버리면 되겠죠. 팔아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려고 하는데 일정 면적 이하로 그 분할이 안 되는 토지 분할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물권 설정을 통해서 이게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 법정 가서 엄밀하게 그렇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거를 서로 막 뒷집하고도 물려있고 앞집하고도 물려있고 이거를 그는 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뭐 소송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정확한 그 법리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률사무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 상담료 얼마 안 들여도 무료 상담해 주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번 가지고 와서 모든 정보들을 놓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기 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찾아가 봐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화해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어떤 답변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유권을 못 넘겨받으면 결국 뭐 이런 거 꼭 설정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또 막 그냥 서로 뭐 합의서 뭐 이런 거 뭐 토지 사용 승낙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물권으로 설정해 놔야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소유자 바뀔 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바뀌면은 또 딴소리 나오면 또 분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을 때는 그래서 물권을 소유권을 넘겨받든가 등기까지 딱 넘겨받고 이쪽으로 화피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상권 설정이라도 해두시라. 뭐 그렇게 딱 뾰족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